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부할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느냐가 차트 투자자의 투자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조지표나 매매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영상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차트 보는 실력을 한 단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 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한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미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추세인데요. 추세란 한 번 형성된 방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아가려 하는 경향을 뜻하고, 기술적 분석은 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차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추세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격 움직임을 표시한 차트를 보고 추세의 방향대로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추세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로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꼭지부터 시작해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매매법으로 매매를 했던,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했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에 여기서부터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비추세가 만들어지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돌파 신호가 나온 뒤 정배열 상승 추세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상승 추세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추세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돌파든 눌림이든 이후에 수익 낼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자리에서 이전 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긴 하락이 나오고 이후에 짧은 조정 상승이 나온 뒤에 긴 하락, 짧은 조정 상승, 본격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주식이 싸졌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과잉 하락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비추세 구간이 이어지다가 횡보 구간을 본격적으로 돌파한 뒤에 정확히 돌파한 자리에서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최근의 하락 추세, 비추세, 상승 추세 중에서 수익 낼 확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은 당연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상승 추세였습니다. 모든 폭등 종목은 추세의 시작을 알려주고 출발합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을 견인한 종목들은 차트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일한 신호를 줬습니다. 먼저 조방원 테마로 봤을 때 하나오션 같은 종목, 조선의 하나오션. 자, 이전에 비추세 구간을, 이 횡보 구간을 깨는 신호가 거래량 거래대금의 대량 동반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죠. 이게 추세입니다. 한번 설정된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 당사는 한화시스템. 자, 마찬가지로 이 박스를 깨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상승 방향이 설정이 된 거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게 보이죠. 이 힘을 시작으로 상승 추세 방향이 형성돼서 우상향 가파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자, 마찬가지로 이전의 박스를 깨는 긴 상승,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요. 이후에 여기서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한번 눌림 이후 다시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또 이러한 테마하고 종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차트는 어떨까요? 작게는 다를 수 있어도 절대 이 패턴을 어기지 않습니다. 비추세 구간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려주고 나서 눌리고 나서 가든지 그대로 가든지. 어쨌든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이 방향 설정은 반드시 되고 나서 폭등이 나옵니다. 이 법칙을 어기고 폭등이 나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알리는 시작과 기존 추세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를 초보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구분짓기 위해서 알아야 할 차트의 특징 두 번째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반드시 고점을 의미하는 봉우리와 저점을 의미하는 골짜기를 만들면서 그려집니다. 제가 방금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차트는 절대 직선으로 그려지지 않고 지그재그를 이루면서 표시됩니다. 어떠한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평형 상태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때의 움직임은 상승 파동이라고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의 움직임은 하락 파동이라고 합니다. 즉 차트라는 것은 파동의 연속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동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봉우리와 골짜기로 우리는 추세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연속된 봉우리와 골짜기를 이었을 때 선이 점점 높아진다면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은 저항과 지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점점 낮아지는 것은 하락 추세이고 이것은 저항과 지지가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수평을 이루는 것은 비추세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추세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은 비추세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으로 하락 추세의 시작을 예측할 수 있다면 선물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비추세 구간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하며 비추세에서는 관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추세가 끝나고 방향이 결정지어질 때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니 시장을 떠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추세는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자의 전략에 따라 짧은 추세에 집중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장기 대세 추세에 집중해서 판단하며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시간에 따라 나뉘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짧은 시간의 추세를 작은 추세, 긴 시간의 추세를 큰 추세로 표현한다면 작은 추세는 항상 큰 추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의 장기 상승 추세에서 1년간의 지속적인 하락 구간이 있었다면 1년간의 하락은 10년간의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서 발생한 조정이 되고 1년이라는 작은 추세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아니라 명확한 하락 추세가 됩니다. 이처럼 큰 추세와 작은 추세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작은 추세가 모여 큰 추세가 되고 작은 추세는 큰 추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더욱더 잘 들어맞는 것은 언제나 큰 추세입니다. 이거는 말로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철학적인 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바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작은 추세가 모여서 큰 추세가 되고 작은 추세는 큰 추세 안에 속해 있고 상대적으로 큰 추세가 항상 기술적 분석이 더 잘 통한다라는 걸 곱씹으면서 매매를 해보세요. 훨씬 잘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지지 저항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지 구간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전 저점을 체크해서 다음 지지 자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항 지점은 반대겠죠.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많을 확률이 높은 지점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확률이 높은 지점이 되겠죠. 이전 저항 자리를 체크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전 저항 지점에서 산 사람들은 본전 심리로 인해 이 자리에서 매도 심리가 생기게 되고 직전 지지 라인에서 산 사람들도 저항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자극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강해집니다. 비추세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비슷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이전 저항 구간이 돌파되고 이전 지지 구간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하락 추세 신호는 반드시 이전 지지 구간 아래로 주가가 이탈하면서 이전에 저항받던 고점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상승 추세 전환은 반드시 고점과 저점이 직전의 것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하락 추세는 직전의 고점과 저점보다 낮아져야만 해요.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봉우리와 골짜기의 높이가 높아지면 상승 추세의 시작, 낮아지면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승 추세를 확인한 뒤에 저점이 높아지는 게 확인되는 지지라인에서 사서 저항 지점에 도달했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이것도 모르고 하는 매매보다는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비추세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상승 돌파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기서는 못 사고 저점이 생기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이때가 돼서야 논리상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호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섣불리 눌림목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을 때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판단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신호가 늦고 오신호가 나오게 되면 하락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오신호가 적게 나오는 구간은 이전 고점을 대량 거래량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저항과 지지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저항받던 구간이 지지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었다가 돌파되는 순간부터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저항받던 자리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뚫리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매도 심리보다 매수 심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돌파되는 순간 돌파 매매 전략가들도 대거 진입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지지선은 매도자의 의지보다 매수자의 의지가 더욱더 확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간은 저항 구간을 돌파한 기준봉의 중심값입니다. 이 중간의 가격대에서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한 첫 기준봉의 중심값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됩니다. 자, 실제 차트로 중심값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날 이전에 주요 저항 지점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만들어집니다. 대량 거래량 거래대금과 함께요. 전체적으로는 이때의 상승 파동의 길이를 봤을 때, 그리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전 거래량이랑 여기서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구나라는 걸 잡는구나, 방향의 추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준봉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선 그어놓은 이게 기준봉입니다. 여기에 중심값, 중심값을 체크해 보면 이후에 이 중심값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아래로 이탈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하락이 거세지죠. 여기를 이탈하고 나니까 하락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61선을 돌파하면서 이 중심값을 쳐주는 이때가 일봉상으로 61선 돌파는 추세 돌파를 알리고 이 기준봉의 중심값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됩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 자, 날짜를 확인해 보면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4월 18일입니다. 61선 돌파했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보면 1차 매수 시점인 4월 18일 날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의견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기 1차 파동에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확인된 방향을 설정한 이 구간에 이 고점을 뚫는, 여기를 뚫을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 됩니다. 자, 그게 언제냐?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날짜는 여기도 나오죠. 5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이날이 최고의 돌파 매매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보면 5월 14일에 스윙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공유드리면서 원픽이다, 최고의 돌파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97,400원까지 5월 14일 대비해서 3배 이상 상승하며 한국장의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예로 들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쉬워요. 보면 초보자도 알 수 있는 반전형 패턴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반전형 패턴인데 바닥에서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기준봉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7월 15일. 일단 패턴 돌파가 나온 게 7월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7월 15일 날 이 기준봉의 중심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 기준봉의 중간. 그리고 일단 다음 날 단일 캔들로 봤을 때 7월 16일 날 밑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하는 이 신호는 단기 상승 신호입니다. 일단 반전형은 7월 16일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공부방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검색해 보면 자, 정확하게 7월 16일 날 에이프릴 바이오는 차트상 그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공유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자, 이후에 체크를 해보면 자, 기준봉의 중심값을 이어봤을 때 정확히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지지를 받고 이후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47,600원까지 에이프릴 바이오는 7월 16일 이후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게 되면 이전의 주요 고점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파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다. 역사적 신고가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쭉 상승이 나온 거죠.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자, 이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바닥 패턴을 만들고 나서 반전형이 이루어지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쯤 되면 충분히 올랐다라는 심리가 수렴되는 시점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저항 없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신고가 종목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의 펩트론을 검색해보면 제가 4월 10일 날에 종가 매매 의견으로 펩트론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소개해드린 게 펩트론인데 자, 펩트론 검색해보면 자, 보세요. 이날 4월 11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4월 10일은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딜 찍어야 된다? 중심을 찍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이 이 기준봉의 중심이 전 고점 주요한 부근이자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이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되면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4월 10일이랑 비교해보면 11만원대, 12만원대에서 37만 5천원까지 약 3배가량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세와 지지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투자가 필수인 이 시대에 투자 능력을 키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현명한 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저도 누구보다 돈을 많이 잃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1년 만에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스윙 종목은 이 방에서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은 공유드리고 있는데 최근 어떤 종목이 공유되었는지 간단하게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이었던 11월은 자, S51을 검색해보면 자, 날짜 11월 4일에 스윙으로 S51 공유드렸고요. 보시다시피 당시 매수가는 7만원대, 목표가는 83,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S51의 차트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1월 4일 자, 공유드린 11월 4일 S51 7만원대에서 약 2주 만에 보시면 S51 95,500원까지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10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 날짜 확인해 보면 10월 15일에
30만 원대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50만 원을 잡아드렸네요.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확인해 보면 공유드린 10월 15일 LG에너지솔루션 30만 원대에서 이후 상승이 그대로 쭉 나와주면서 52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뚫고 37%가량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자 9월 1일에 현대로템 수익 공유 나갔고요. 현대로템도 차트를 확인해 보면 자 9월 1일 현대로템 19만 2,100원, 19만 2,900원, 19만 원대에서 이후 24만 9,500원까지 약 30%가량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8월에는 로보티즈 검색해 보면 자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습니다. 자 로보티즈로 차트 확인해 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 8만 3천원 종가 8만원대에서 이후 29만 4,500원까지 3배 이상 무려 266%가량 상승이 나온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물론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가 도와주었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주는 스윙 종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역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공유 내역 검색을 통해 바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2026년 상반기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의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패턴입니다.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 상승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 저항을 보면서 주요한 저항 자리를 뚫고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고려하고 지지 예상 구간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주식 투자를 통한 성공에 굉장히 가까워진 건데 이 세상에 100% 투자법은 없습니다. 신고가 자리를 뚫고 기준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보여드린 종목들처럼 다 날아가란 법이 없고 지지 자리에서 모두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역사가 검증한 패턴, 즉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낸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습니다. 패턴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 즉 기업 가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 이건 당연한 거고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정부와 정치 방향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것,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심리와 행동 양상이 차트의 가격 움직임으로써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주식 차트의 역사는 갑자기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물, 다른 외계인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스스로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계속해서 차트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중 상승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려지는 대표적인 패턴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 우리말로 역머리 어깨형 패턴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주가가 가장 빠르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마다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돌파 패턴은 손잡이 달린 컷 패턴입니다. 역머리 어깨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는 바닥형 패턴이고요. 거래량을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락 구간을 왼쪽 어깨, 그리고 가운데 가장 깊은 하락을 머리, 그리고 오른쪽 끝에 마지막 하락 구간을 오른쪽 어깨라고 해서 역머리 어깨형입니다. 여기서 왼쪽 어깨의 고점과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이은 선, 요거를 넥라인, 목선이라고 합니다. 이 목선을 반드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돌파한 뒤에 목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역머리 어깨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돌파 시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더욱더 많이 동반될수록 하락의 깊이만큼, 하락의 깊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락의 깊이만큼 상승이 그대로 되돌려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복합 머리 어깨형이라고 해서 머리가 두 개거나 머리가 두 개 나오거나 뭐 왼쪽 어깨가 두 개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징을 말하자면 모든 반전형 패턴은 대칭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두 개 생기면 오른쪽 어깨도 두 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역머리 어깨형 패턴은 아까 보여드린 에이프릴 바이오 차트가 완벽한 예시가 되죠.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가장 깊은 머리, 그리고 짧은 조정, 그리고 돌파. 넥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넥라인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전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여기서 신고가를 동시에 갱신했기 때문에 쭉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확실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는 손잡이 달린 컷 패턴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U자형으로 조정을 만들면서 2차 상승,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 회복하려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이 U자형을 그리는 동안, 이 조정 구간을 버텨내는 동안 여기서 어지간히 뭐 웬만한 상승이 나와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주식에 남게 됩니다. 이후에 상승을 마치고 컵의 상단에서 손잡이 모양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때 반드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손잡이가 절대 이 컵의 중간 부분에서 만들어지거나 중간 아래 부분에서 만들어지거나 손잡이의 저점이 너무 과도하게 깊게 눌린다거나 그리고 손잡이의 저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시도일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졌을 경우, 손잡이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돌파 자리가 최적의 매수 자리가 됩니다.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은 뭐 예를 들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공부방에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APR을 검색해보면 4월 3일 날짜가 4월 3일 APR 원픽 종목인데 스윙 종목 원픽 종목인데 커비드 핸들 패턴에서 손잡이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4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APR 4월 3일 이 캔들에 체크를 해놓을게요.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 1차 상승 둥글고 플랫한 바닥형이 만들어지고 1차 상승의 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3일에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패턴의 완성입니다. 그럼 언제? 못해도 5월 8일에는 이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APR을 검색해보면 5월 8일에 APR 역사적 신고가 상태다. 완벽한 정배열이 이제 막 만들어진 상황에서 역사적 신고가의 테마주까지 동반으로 움직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얕게 나온 뒤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패턴상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난리난리를 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후에 5월 8일이랑 비교해서도 2배, 3배가량 상승이 나왔죠. 자, 다음은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의 좀 변형 패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S-오일이라는 종목, S-오일 11월 4일에 단기 스윙으로 공유드리면서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어요. 83,000원으로 한 15%, 20% 수익 구간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보면 제가 주봉상 손잡이 돌파 패턴이다. 근데 같은 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봉상 손잡이가 느슨한 돌파 패턴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4일이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체크해놓고 여기서 손잡이가 나왔는데 이게 왜 느슨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어쨌든 이후에 큰 조정 없이 96,000원까지 아까 목표가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죠. 이 손잡이가 너무 기간이 짧아서 느슨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느슨한 손잡이가 만들어졌을 때는 돌파 후에 이렇게 느슨하면 돌파 후에 한 번 더 손잡이를 다지는 모양을 거친 다음에 돌파가 나올 때가 많고요. 이렇게 패턴이 변형되면 큰 상승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83,000원 정도로 방어적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코오롱이라는 종목, 제가 이거 보면 5월 29일 날 코오롱을 매수 의견 중단기로 드리면서 손잡이 없는 컷 패턴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뭐 차트를 보면 이날이 5월 29일이에요. 이 캔들 말 그대로 상승 둥근 컷 패턴을 만들고 손잡이 없이 그냥 돌파가 나왔죠. 이후에 촘촘하게 일자형 손잡이를 만들고 다시 갔는데 이게 눌리는 것보다 안 좋아요. 눌려서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내려가면서. 그래도 5월 29일 공유드린 가격대가 30,000원대에서 이후에 63,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2배가량 상승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변형된 패턴들도 재료가 확실하다면 단기 상승은 나올 확률이 높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지루사 테마는 너무나 재료가 좋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그냥 차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려드렸다고 봐요. 엄청난 분량을 사실 영상 하나에 담다 보니까 엄청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가 중요하구나,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패턴에 대해서는 좀 더 제 매매 사례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심도 있게 강의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지지 저항, 추세, 패턴 이런 것들에 모두 다 해당되는 좋은 종목이 있을 때마다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많이 새로운 분들도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